자, 이어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상에 정의된 두 부분 기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 기저의 교집합은 부분 기저가 되는지 합집합은 부분 기저가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부분 기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 기저 자체가 일단은 부분 기저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유리언시켰을 때 걔가 X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는 X를 세점집합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S1은 각각이 한점 집합인 세트로 구성을 한번 해볼 거고요. 싱글톤으로. S2는 A, B에 C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1 인터섹션 S2는 C가 될 것이고요. 얘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S1 인터섹션 S2는 부분 기저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 기저는 이 교재에 있었던 부분 기저의 정의를 활용해서 현재 부분 기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집합은 부분 기저가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S1도 어찌됐건 S1과 S2를 합집합을 한번 해보면 S1도 어찌됐건 X의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거고 S2도 X의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S1과 S2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유니언을 시키면 얘는 X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전체 집합이 되기 때문에 S1과 S2에 대한 유니언은 부분 기저가 된다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저의 원소들을 우리가 파이나이트 인터섹션 시켜서 베이스를 만들고 이 베이스로부터 우리가 이제 위상을 만들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5번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4점 집합이라 줬고요. 이때 이 모임 S가 일단 먼저 부분 기저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유니언 X를 하면 S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보시면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얘가 X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부분 기저를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럼 이 부분 기저의 원소를 파이니트 인터섹션 시켜가지고 우리가 기저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기저를 생각하시면 일단은 원소를 각각 하나씩 전부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의 원소 하나씩 선택한 경우 인터섹션 시키면은 B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런 거 인터섹션 시키면 공집합이 된다. 3개 인터섹션 시켜봤자 어찌됐건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0번 인터섹션 시키면은 뭐 X, 사실 뭐 BSX는 포함을 시켜도 되고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이제 토폴로지 BS가 만들어질 거고요. 토폴로지 BS는 이 기저의 원소로부터 우리가 위상을 만들면 공집합 그리고 전부 다 있는 X 역시 포함을 할 것이고요. 각각 하나씩 선택한 경우 이제는 유니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선택한 거 그리고 유니언 시키면은 B랑 D 유니언 시키면은 BD 이렇게 두 개의 원소로 갖는 거 선택했고요. 3개 가질 수 있나요? 자, A, B, D, B, C, D 이런 거 존재하겠죠. A, B, D 그리고 B, C, D 다른 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의 원소를 가지는 위상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6번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상의 부분 집합의 모임을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S에 속하는 원소 자체가 어떠한 형태이냐면은 얘를 그냥 수직선에서 나타나면 이 S의 집합은 어떤 A부터 무한대 이런 셋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죠. 이런 셋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모임을 S라고 합시다. 이때 S가 R상의 부분 기저가 됨을 먼저 보이고 S가 생성하는 R상의 위상이 보통 이상이 됨을 보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분 기저가 됨을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부분 기저가 됨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유니언 S가 R이 되는지만 보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픈셋 설정하면 되냐면은 A랑 B에 그냥 수직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뭐 3 왼쪽 전부 다 포함하는 원소 하나 가져가고 3보다 좀 왼쪽에 있는 거 뭐 2 같은 거 가져갈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즉 보라색과 분홍색만 선택해도 실수 전체가 커버가 가능하다. 즉 S1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설정하고 S2를 2부터 무한대까지 설정을 하면 S1 유니언 S2만 해도 R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유니언 S는 당연히 R이 된다. 이를 만족하기 때문에 부분 기저가 됨은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S가 생성하는 R상의 위상이 보통 이상임을 보여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S에 대한 이 U1번 인터섹션으로부터 우리가 R상의 부분 기저가 됨을 보여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S가 생성하는 R상의 위상이 보통 이상임을 보여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S에 대한 이 U1번 인터섹션으로부터
우리가 부분 기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부분 기저의 형태는 당연히 A부터 무한대의 형태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의 형태이거나 얘만 가능할까요? 사실 위에서 제가 어느 정도 두 개 인터섹션 시킨 거 보여드렸지만, 자 가령 지금 A부터 무한대 요게 하나 부분 기저의 원소이고요, B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얘의 부분 기저의 원소라고 하면은 얘 두 개를 인터섹션 시킨 거는 사실상 A, B, 사실상 열린 구간, 즉 우리가 보통 이상에서의 열린 구간도 BS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 된다? A, B의 형태가 되겠다. 얘는 좀 제가 막 썼는데 정확하게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BS의 원소는 어떠한 형태이냐면요, A부터 무한대까지 A인 R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B인 R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A, B 보통 이상 공간에서의 이러한 오픈 인터벌 A, B가 문자가 겹치기 때문에 얘는 제가 A-B-라 쓰겠습니다. A-B-는 R에 들어가는 형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베이시스가 이루어진다. 즉 사실상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 어찌됐건 보통 이상 공간에 오픈셋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건 이 각각은 다 보통 이상 공간에서의 오픈셋이기 때문에 이 BS로 만들어지는 토폴로지는 당연히 유저 토폴로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오픈셋인 우리가 이 보통 이상 공간의 모든 오픈셋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U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X를 포함하는 어떠한 오픈셋 A, B 그리고 걔가 U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들어가 있잖아요. 즉 보통 이상 공간의 오픈셋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어떠한 이 오픈셋을 잡아요. 즉 이 보통 이상 공간에서 또 오픈셋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상 공간에서 오픈셋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X라는 원소가 있으면은 이 BS에서 요 원소를 택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A, B를 찾아낼 수 있겠다. 걔는 그리고 요 U에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겠다. 이러한 사실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생성하는 위상이 보통 위상이 된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서로 포함 관계에 있기 때문에 U도 BS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보통 이상 공간과 같은 공간이다. 즉 S가 생성하는 것이 R상의 보통 이상 공간이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7번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상당히 재밌는데요. 일단은 얘는 우리가 추후에 배울 함수 연속사상과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미리 좀 살펴본다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F 어떤 함수 A, B 요 사실 A, B가 사실 좀 변하는 관계에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일단은 어찌됐건 뭐 하나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되는 것을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냥 B는 일단은 0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냥 fx는 ax의 형태에서만 함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문제 풀 때 b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b는 0이 되는 상황에서만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b가 뭐 전체 실수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b가 0일 때만 보여도 얘가 부분 기저가 됨을 보일 수도 있고 얘가 생성하는 위상이 이산 이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b가 0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뭐 부분 기저라고 줬는데 실제 기저가 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기저가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f1x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걸로 줘도 상관없는데 어떠한 함수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실 기울기가 뭐 양수이건 음수이건 사실 다 상관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R이 토폴로지 상의 이 하 극한 이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F 인버스 R을 선택을 하자. 사실 Y는 AX 어떤 X여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실 FAX라고 넣을까요? 어떤 AX가 양수건 음수이건 이 함수에 F 인버스 R을 넣으면은 얘는 R이 된다. 즉 실수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S 사실상 유니언 S인데 사실상 유니언 F 인버스 R만 선택해도 사실 B가 0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B가 0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긴 했는데 그냥 뭐 쉽게 하기 위해서 B가 0으로 제한을 줬고 뭐가 됐건 F 인버스 R은 유니언이 어찌됐건 R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만족하기 때문에 부분 기저는 된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산 이상이 되기 위해서 즉 이산 이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한점 집합이 오픈셋임을 보이면 된다. 예전에 이산 이상 풀 때 한점 집합이 오픈, 원포인트자, 싱글톤이 모두 다
그 오픈이면 이산 이상이 된다는 걸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claim은 어떤 것을 보일 거냐면은 for x인 r에 대해서 x라는 원소 자체가 우리가 사실상 이 유니언 s로 만들 수 있다. 얘를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y는 x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의 오픈셋을 살펴보면은 요 위상은 사실상 요 y축에서의 하극한 이상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 하극한 이상의 역상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 하극한 이상이 요런 원소도 당연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사실상 요런 것도 오픈이 되겠는데, 만약에 하극한 이상은 사실 하극한 이상에서 요런 것보다 요런 게 더 의미 있잖아요. 아래 게 더 의미 있기 때문에 아래의 상을 좀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파랑 베타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얘는 역상, 즉 알파는 닫혀 있고 베타는 열려 있는 이러한 형태. 물론 얘가 하극한 이상에서의 닫혀 있다, 열려 있다라고 표현은 옳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닫혀 있다, 이게 열려 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그냥 보통 이상에서 얘가 보통 닫힌 구간을 의미하고 얘가 열린 구간을 의미하니까 제가 닫히고 열리고 이러한 그냥 표현, 수학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이런 표현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왼쪽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역상을 살펴보면 역상이 이러한 형태를 구성을 할 것이다. 즉 F 인버스 AP U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됐었는데, 이러한 형태는 어떤 형태이다? 주로 왼쪽은 닫혀 있고 오른쪽은 열려 있거나, 물론 전부 다 열린 것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 이러한 형태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얘는 뭐 모든 그래서 R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모든 실수 R에 대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이 알파 싱글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 인터섹션 시켜서 무조건 알파 싱글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다 성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Y는 X에서는 이런 형태밖에 안 가져와요. 이런 형태밖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Y는 X, 기울기가 양수인 형태가 아니라 이번엔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에서 이런 것들 오픈셋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역시나 그냥 오픈셋, 역상이 이런 게 오픈셋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하극한 이상에서 이런 오픈셋을 가져오면, 자, 이번엔 반대로 왼쪽이 열려 있고 오른쪽이 닫혀 있는 형태를 만족을 합니다. 즉 알파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여기가 알파가 되게, 여기는 그냥 감마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감마면 감마,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부터 마이너스 감마까지의 역상을 생각하면은 감마 알파이다. 즉 우리가 감마 알파 역시 S에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겠다. 이런 것도 다 S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형광 배치는 두 개를 인터섹션 시키면 싱글톤을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두 개를 인터섹션 시키면 알파라는 싱글톤 원소를 우리가 BS에 들어가게, 왜냐하면 기저의 파이니트 인터섹션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왼쪽에서 이런 구간 두 개만 가져온다 해서, 즉 알파만 끄집어내고 싶은데 구간 이렇게 가져와서 알파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라는 싱글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y는 x라는 상뿐만 아니라 기울기가 음수인 상의 역상, 즉 y는 x의 역상과 y가는 마이너스 x 역상들을 가져와서 공통되는 부분이 싱글톤이 되게 만들어줬다. 부분 기저의 정질에 의해서 하나의 원소가 BS에 들어가야 된다,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였고요. 즉 제가 지금 알파라고 했지만 for, 그러니까 알파로 바꿀게. for 알파인 알파에 대해서 알파가 어디에 들어간다? 토폴로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이상은 어떤 이상이다? 이산 이상이다. 이산 이상이다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싱글톤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두 개의 함수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8번 문제 해설을 마치면서 3.2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